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개장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10시 딱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은 안전하십니까? 자, 시장 상황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같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요. 자, 2020선 방어 속에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한 외국인들의 매물 자체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 다시 오늘 외국인들이 300억가량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상당한 방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관은 저가라는 어느 정도 생각으로 지금 매수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악재 자체를 미국계 자금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일단은 오늘 이런 힘겨루기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 대신 기관과 개인은 매수 포지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총상위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시총상위주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시총상위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요, 오늘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약보합권 역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또 1.3%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 모습이고,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한번 약보합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 바로 철강업종과 완성차 업종입니다. 자, 철강업종 오늘 포스코가 크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세아베스틸 같은 종목군도 지금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화면 보시면요, 지금 고려해양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 자체는 철강업종 자체가 오늘은 낙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반등을 시도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철강업종이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강한 반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다음 종목 완성차 업종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현대차, 기아차, 이 완성차 업종 자체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1.5%, 그리고 기아차가 1.3%가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본다면 환율 자체의 영향도 분명히 풍기고 있다. 거기에 그만큼 원화 강세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원화 약세 기조로 넘어오면서 지금 완성차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구나, 낙폭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키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이 있는데요. 자, 그 종목 바로 LF입니다. 자, LF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 6%대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LF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거, 바로 내수 부양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LF라든지 예전에 LG 패션에 지금 사명이 변경된 회사입니다. 그만큼 하단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받고 있구나 라는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570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571.7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다시 한번 20선 자체 추세적인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 세력은 누굴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자,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지금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살리기 위해서 힘을 불어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은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 이 21선 과연 다시 한 번 더 올라탈 수 있을까? 가장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 조금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 자, 컴투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컴투스가 오늘도 가파른 상승세를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시장에 먹거리가 많이 없구나. 그리고 지금은 실적 중에서도 좀 더 이슈가 되는 실적에 시장은 목말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컴투스 오늘도 7%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분기에도 호실적이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런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상승세는 꺾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로엔입니다. 로엔이 오늘 2%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반등을 시도한다는 것은 바로 밀크 뮤직이죠. 바로 소리바다의 힘에 의해 올랐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많이 빠졌던 게 바로 로엔과 KT 뮤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로엔입니다. 그럼 이 로엔 자체가 쉽게 꺾일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3분기 실적도 좋다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오늘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환율이 금일 같은 경우에 1원 80전이 오른 상태였죠. 하지만 지금 2원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9원 40전이 올랐습니다. 자,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오르는 모습이고, 환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자, 1055원 90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완성차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겠죠. 자, 환율에 대한 꾸준한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맥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예상 밴드는 따단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바로 2020선. 오늘 과연 지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현재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꾸준히 지켜줄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세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오늘 깨지고 눌려난다면 그때는 한동안 시세 자체는 또다시 행보성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상클럽 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팍팍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선수급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상무멘토님. 네. 어제는 저희가 네,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맞습니다. 제대로 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시장 상황 방금 이상로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죠?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현재 2020포인트 부근의 움직임이고요. 코스닥은 571포인트 정도의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상황이 조금 코스피 쪽이 빠지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힘내시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요. 빠르게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건데요.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에서 261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요. 013-3366에서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안내 드렸고요. 현재 저희 두 멘토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종목입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네, 참아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올라가고 있고 대림산업 하이스코, LG화학이 빠지고 있는데요. 상황 보면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상호 멘토님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제 종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GKL 오늘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0.6%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좀 AS를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림산업만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건 안 하고요. 네, 올라갈 거니까 대림산업만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대림산업이 어제도 좀 급락이 나왔어요. 어제도 4% 빠졌습니다. 자, 대림산업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거의 2013년부터 해가지고 바닥 포인트 라인 자체가 여기 포인트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2013년 중반부터 하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자리, 사실 현재 구간대 어제 하락이 나오면 안 되는 구간대였는데 하락이 나왔어요.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긴 한데 상승의 흐름이 만약에 오늘장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오늘장 지수 하락 때문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상승 주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림산업에 대해서 정리가 들어가는 게 맞지만 현재로서는 급락한 이후에 급등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자주 나왔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잠깐 지켜봅니다. 사실 근데 많이 깨지긴 했어요. 수급 포인트도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전혀 도움을 안 줍니다. 이유인즉슨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필요하긴 한데요. 이 포인트를 좀 들어올 때까지 좀 잠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손절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0%대 매수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대림산업만 제가 조금 안 좋게 보지 그 외의 종목들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성윤 멘토님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종목 바로 GKL 추천을 해드렸는데 AS 한번 같이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GKL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자, 속으로 대답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 자, 파라다이스하고, 그리고 강원랜드, 그리고 GKL 같은 바카라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강원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어때요?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꼬리를 상단으로 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파라다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하단권에서 추세를 지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사실은 주도주는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하지만 GKL, 바로 서울 도심권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게 카지노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 자체, 국경제를 맞이한 요커들이 대거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자, 명동에서 쇼핑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동대문에 갑니다. 동대문에 갔다 어디로 갈까요? 그때는 바로 이 GKL로 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오면서 그 포인트 제가 매수했던 가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괜찮은 포인트다. 그래서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 지금은 갈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GKL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3.5%고요. 우리 상담 멘토님께서 115%입니다. 제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듣고 계시고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의 선상주 힌트는요.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히읗과 히읗으로 중간중간에 있는데요. 6글자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한번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 문자를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한 번 더 번호 안내 해드릴게요. 자,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요. 자,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빨리 보내주시면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이시티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0282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의견은요. 네, 둘 다 O 의견을 드렸습니다. 0228님, 이분이 문자를 되게 자주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성현님. 예, 그렇습니까? 네, 이전에 네오이즈 게임즈도 주셨는데, 저희 의견이 엇갈리긴 했어요. 근데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성현 멘토님이 맞추셨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네, 근데. 그럼 오늘은 김선현 멘토님이 조이시티를 한번 신기라고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조이시티가 지금 주가 흐름이요. 굉장히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상담이 왔을 때 조이시티에 대해서 안 좋다고 6월인가 7월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때 월드컵 때. 자, 그런데 그때 조이시티 관계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진짜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래. 서경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분이 상담을 원한다에 전화를 드렸는데 조이시티 관계자분이라서 그거 저랑 싸웠어요. 네, 싸웠어요. 저는 안 좋게 본다. 그분은 무슨 소리냐, 좋다. 자, 회사 관계자 그래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면, 그 프레시탈 풋볼 제트가 그 실시간 검색어에 13위, 실시간이 아니고 게임 순위에, 온라인 게임 순위에 13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다. 무조건 떨어진다. 근데 거기서는 그건 그렇겠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상승 줄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실적이 아니라 다른 쪽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해외 실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떨어질 것이라 봤는데 어찌됐든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9월 들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둘 다 맞춘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이시티가 최근에 주가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수급이 최근에 들어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금융투자 쪽 들어오고 있고요. 보험, 연기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많은 물량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타 업익만이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워낙에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의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지고 있어요. 자, 저는 이렇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장 수급을 살펴보자면 외인 매수, 기간 매수도 좀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승으로 분위기 좀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상승을 준다면 1차적으로 이 종목 한 22,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1차적으로요. 10% 정도만 노리시는 거로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가져가시는데 흔들리게 될 경우 18,000원 정도 흘러내려갈 경우에는 반드시 비중을 줄여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이시티의 관계자분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네. 김선현 멘토가 상당히 얼리어답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임이라는 이런 게임도 상당히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이시티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느낌 어떠셨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조이시티는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해보셨어요? 왜 안 해봤냐면 이제 찾아보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프리스타일 풋볼 Z 나올 때 10년치 노하우를 가졌다 그랬어요. 10년치 노하우를 가지고 막 게임을 광고를 엄청 때렸어요. 월드컵 기간 때. 자, 그런데 그 10년이 프리스타일 그 농구 때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온 노하우를 합친 거거든요. 너무 과대포장이 있었고, 사실 월드컵 기간 끝나면 끝나고 또 사실 피파 온라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얘들이? 게임에서. 맞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쳐도도 안 봤는데, 최근에 수급 굉장히 좋거든요. 아마 하반기 때 해외에서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나,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니까요. 저희 둘 다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화승인더입니다. 화승인더스트리인데요. 매도해도 될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둘 다 O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상훈 멘토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화승인더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어제 하한가를 맞은 종목입니다. 사실요, 이런 부분은 좀 있어요. 이거 기업의 가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하한가까지 민다는 거는 우리가, 이 기업 자체가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었구나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변동폭 자체가 지금은 그래도 15%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뭐 내년이 되어서 변동폭이 30%가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만원짜리 7,000원 되는 순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추세 자체는 벌써 전환이 됐다고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화성인더 같은 경우는 어제 1680원이었죠. 하지만 오늘 1340원이었어요. 300원이 빠졌어요. 자, 상당히 지금 저는 일단 기업의 가치가 아디다스에 납품을 들어가고 있고 OEM 기업이고 신발 제조 잘하고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하한가를 맞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기는 힘들다. 힘들다는 걸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추세적인 상승 자체가 다시 한번 들어올 때 가져가시는 전략,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가담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1680원 아니면 1500원 상단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대 안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네, 좋지만 않습니다. 저희 두 의견이 일치했을 때 확률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맞추니까요, 잘 보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KG ETS입니다. 7427님께서요,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희도 의견은요, 네, 역시나 일치했습니다. 오늘 뭐가 잘 맞네요. 이상훈 멘토님, 어제 제가 잔소리 했다고 이렇게 잘 맞추는 건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예. 잔소리를 달콤한 소리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는 종목 자체가 한정이 되다 보면 그만큼 김선준 멘토나 제 의견 자체가 똑같이 공통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갈 수 있는 종목이 적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KG, ETS 둘 다 매수에 대한 사인을 드렸고, 김선준 멘토님, 네. KG, ETS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자, KGTS 둘 다 5견 나갔습니다. 여러분, 둘 다 5견 나가면, X견 나가면 확률이 70%가 육박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KGTS 다른 분도 같이 보세요. 자, 주가가 정말 잘 갑니다. 최근에 이거 안 사고 후회될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기관들이 최근에 주가 계속 끌어오릅니다. 계속 끌어올려줘요. 포인트도 좋아요. 그쵸? 계속 끌어올립니다. 기관들이 뭐 한 달만 이런데 그 전부터 물량은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요. 계속 사고요. 기관들은 어떻게? 계속 사더라. 계속 산다. 쉬지 않고 산다. 자, 뒤로 내려볼까요? 당겨볼까요? 7월부터, 8월부터, 7월부터, 5월부터. 자, 거의 언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때부터 언제부터인가요? 이때부터 기관들은 줄기차게 매수를 쉬지 않고 진짜 계속 샀나. 자, 하루 거래량이 오늘 50만 주 정도인데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250만 주가량을 5월부터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이거. 더 갈 수 있다는 포인트. 대신에 부탁드릴 건 이거예요. 요 근래 3일 동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흑산병 패턴인데,
그렇죠? 이제 좋은 모습. 네? 여기서 적산병이죠. 여기서 바닥 포인트에서부터 해서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그렇죠? 요 조정폭을 이용하셔야 돼요. 조정폭을. 21선을 깼다가 이 친구는 항상 올라갔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21선을 쉬었다 올라가는 포인트.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매수하실 때 얼마에 사셔야 되냐면 5,700원 아래 포인트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옵니다. 이 친구 언제부터? 5월달부터 계속 기관들이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 조정 또 나올 겁니다. 5,600원 아래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기관 매수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하시면 최고의 타이밍. 수익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급하게 사지 마세요. 천천히 사도 되는 종목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모아가셔도 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정답자분들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보내주셔야지만 아주 좋은 서비스, 혜택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 6글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혹시 그거 맞습니까? 어떤 거? 제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종목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말을 거셔가지고 맞추시려고. 당황하셨어요? 힌트 드리면 안 되는데. 힌트 좀 주세요. 네. 대한민국 종목은 대한민국. 힌트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회사인데 해외에서 열심히 장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다음 종목인데요. 휘비츠 매도해야 될까요? 9410님.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의견은요. 또 겹쳤습니다. 오늘 대박이네요. 정말 오늘 방송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휘비츠. 매도하지 말자.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성현터님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맞죠? 지금 하단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패턴. 이거 추세적인 변환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조금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쟁기업 안에 있는 게 바로 일본 기업들입니다. 자, 안구용 검안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미세한 부분, 광학렌즈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일본의 기술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한국도 그만큼의 기술력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엔화는 어때요? 엔저 현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거기에 원화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한국 거 살려니까 비싸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 시장에서? 바로 중국 시장에서요.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현재는 매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거기에서 경쟁업체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쉽게 보이는 차트죠. 자, 15,200원, 15,1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맞죠?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세 자체가 지금 240선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는 상태입니다. 자, 여전히 저항권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주포의 움직임을 유추를 한번 해본다면 만약에 저라면 17,500원짜리까지는 무조건 보냅니다. 대신에 이 자리에서 18,000원까지 오버히팅을 시키겠죠. 대신 여기에서가 끝이라는 거죠. 여기 이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현재 관점에서는 실적이 뒷받쳐 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주가의 상승은 한계가 있다. 차라리 좀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자, 바로 좀 전화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자, 어떤 정보 해드릴까요? 미래링크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뭐라고 하셨어요? DNA 링크. 아, DNA 링크요. DNA 링크를 매수가 얼마세요? 15,700원요. 1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네. 얼마나 되세요? 20%요. 20%. 요거를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방송 보고 그때 네. 생각 듣고 이래가지고 망설이다가 샀는데요. 네. 그때 17,000원까지 갔을 때 네. 내도록 갔다가 망설이다가 다시 네. 그때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님 말씀하십시오. 자, 어머님. 네네. 네, 이상로 멘토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추천한 거 보고 사셨네, 맞죠? 예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의견 자체가 먼저 보셔야겠죠. 제 종목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번 같이 의견은, 자, 네. 김선윤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성만 멘토님이 추천하시지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5의견 드렸는데요. 예.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아마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으니까 이성님 멘토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X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전문가의 얘기를 보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저희 또 100%는 아니니까 대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청자분이 좀 더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 소중한 투자에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DNA 링크를 보는 입장은 뭐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자고요. 시장의 분위기 유추를 한번 해본다면, 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의료기기 업종이죠. 맞죠? 네. 의료기기 중에서도 뷰옥스라든지 아니면 바테,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험 확대에 의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치료의학입니다. 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임플란트를 박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텍 같은 경우 오랄 스캐너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유출할 수 있는 부분 예방의학에 통하고, 그리고 뷰옥스 같은 경우 의료기기 안에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예방의학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다시 인바디 같은 회사들 다 예방의학이죠. 체성분 분석을 한다든지.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예방의학 쪽에 조금 맞춰져 있고 포커스가 있다고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원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부분이 바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자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마크로젠이 이번에 홍콩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 상태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는 이미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멀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에 어머니, 네네. 그 혹시 광고 보시면 시즌 광고 한 거 보셨어요? 네? 시즌 그 회사 광고 한번 보셨습니까?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사망률이 얼마고 혹시 그런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예. 예, 어머니가 나와서 피아노 치고 딸내미 네. 딸 그 결혼식 때 그거 영상 찍어주는 CF가 있는데, 네. 그만큼 그런 광고를 지금 이런 환경적인 부분과 지금 요즘 사회에서 광고를 방영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군중 심리 자체를 그쪽으로 몰아간다고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주가상의 추이를 본다면 하단 권역 자체는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인데요. 자, 14,800원을 기준으로 가장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 가격대를 말씀드리냐면요. 자, 하단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이 거래량이 다 어디 갔어요? 맞죠? 없어졌죠? 네네. 앞에 이만큼 나왔었는데 이 거래량이 다 어디 갔을까요? 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왜 나오지 않았을까? 왜? 빼려고 안 나올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주가가 빠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튑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성희 멘토님 보유견 주셨고, 저는 매도 의견은 다른 건 아닙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을 말씀드려보자면,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급 포인트에서 사실 이 종목은 수급 포인트 찾기는 힘든 종목입니다. 그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실적이 3분기, 4분기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제가 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살펴봤을 때, 현재까지 반기까지 했을 때 아직 적자가 좀 지속된다는 거. 그래서 흑자 전환이 하반기 때 좀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혹시 이상희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해서? 네, 1기업, 네, 알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들어오시죠.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힌트라도. 제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리 노출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저희가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상남 멘토님께서 일단은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시다는 판단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 다시 반등은 주지 않을까. 대신에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주겠다.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실적 이슈가 될 때 그때 다시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일단은 제가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이었지만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서 이상남 멘토님 의견을 좀 따르도록 할 테니까요. 어머니께서 힘내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인가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굉장히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에이블 CNC 에이블 CNC가 걱정이 되셨어요. 매수가 얼마세요? 34,000원. 네. 34,100원. 네. 아이고, 어머니 지금 350원 빠졌네요. 왜 이렇게 걱정이 되세요? 언제 사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한 달 되셨어요? 한 달은 안 되고 한 보름 넘게 됐어요. 에이, 어머니 엄청 오래되셨네. 네, 오늘 자. 엄청 오래되신 에이블 CNC를 가지고 계신 분과 자, 이상남 멘토님이 상담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종목. 네, 좋은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어머니. 네.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건데요? 하도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36,000원 가다가 내려오고 35,000원 가다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하고 그다음에 한국콜마는 같으면서도 달라요. 네,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LG생활건강 이런 곳은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에이블 CNC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매출의 90%가 내수 물량이에요. 네.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유출을 한번 해볼 수 있냐면, 자, 에이블 CNC의 광고 모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몰라요. 네. 이제 에이블 CNC의 광고 모델은 손혜진 씨입니다. 네. 자, 그러면 LG생활건강의 광고 모델은 자, 김수현 씨죠. 네. 맞죠? 다음에 네. 아모레퍼시픽의 모델도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지 제가 이름을 지금 잠시 까먹었어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손혜진 씨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러면 내수,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지 중국에서의 요커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내수 경기 자체가 좋아질 것이냐, 지금이 바닥이냐, 기저효과가 나타나느냐입니다. 자, 바닥입니까? 아닙니까? 바닥이죠. 그러면 바닥입니까? 지금 거기에 바닥입니까? 경기 부양에 대해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종목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모레퍼시픽은 전지현 씨입니다. 예, 이거 지금 얼마쯤이나 가겠습니까? 저는 어머님이 그거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지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가격대 보이실 거예요. 36,000원에서 37,000원인데요. 네네. 자, 한 번만에 돌파 못 합니다. 예. 한 번만에 돌파 못 해요. 무조건 그 자리에서 1차적인 이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어차피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17%에서 18% 정도 수익 나시거든요. 예, 예. 그걸로 만족을 하세요. 예. 36,000원대에. 예, 맞습니다. 예, 예. 대신 야, 기간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것만 꼭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3,000원대 한번 팔아줄까 이런 마음 없지만은 33,000원대는 안 팔아도 되겠네. 예, 36,000원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상남 멘토님 의견이랑 저랑 수고하십시오. 똑같으니까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바로 다음 종 보겠습니다.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이지바이오입니다. 왜 수요될까요? 2914님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도 의견은요. 네, 오늘 대박입니다. 연일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X입니다. 자, 이지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흔들려요. 주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그렇죠? 오늘 다시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반대로 다른 종목은 올라갑니다. 팜스토리는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밀렸으니까 올라간다. 자, 팜스토리 지분을 이지바이오가 가지고 있죠. 자, 이지바이오
상승 흐름은 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본 다음에 매수를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종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저녁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와줄 때 매수 의견 드렸는데 바로 빠졌어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요 포인트 때. 자, 왜 빠졌죠? 수급고인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언제 매수하면 되냐? 기관의 매수든 외인의 매수든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와 줄 때 그 포인트 노리시면 돼요. 자, 오늘장 보자면 오늘은 아예 잡히는 건 없네요. 자, 오후장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지.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는 거 봤을 때.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포인트를 노리셔야지 급하게 절대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종목 다시 7,400~500원 정도 치고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 그때 노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전기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또 안 됩니다. 오늘 호흡이 잘 맞습니다. 자, 일진전기인데 우리 이상근 대표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진전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한번 먼저 보실 건데요. 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봄이고요. 사실 이게 전선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분기와 2분기가 가장 안 좋은 비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전력에서 전선 교체를 할 때 여름에 혹시 하는 거 보셨어요? 여름에 안 하죠? 왜 여름에 안 할까요? 자, 그만큼 기상이변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선에 대한 교체 주기는 언제 다 모여있다? 자, 겨울과 가을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근데 지금 사면 안 될까? 자, 일단은 반등 포인트로 본다는 거죠. 반등 포인트. 반등 포인트로 본다면 지금 이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얘네들이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주가상의 이런 부분을 다 떠나가지고 기술적 반등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락할 때는 그냥 한 번 더 꾸준히 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단서를 잡는다면 한 번에 큰 반등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3분기, 4분기가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나 그 포인트 자체를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바쁩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현대로템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7011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 오늘 처음으로 엇갈립니다. 저는 X, 이상현 대표님께서는 O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X 의견을 드렸어요. 주가가 어제 시장에서 4.8% 급락했고요. 오늘 장에서 살펴보니까 조금 밀리고 있긴 합니다. 자, 수급 포인트도 어제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매도해주면서 주가가 좀 흔들렸어요. 최근에 좀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기술력 정말 좋아요. 주가 포인트 살펴보더라도 계속 좀 밀리는 포인트에서 한번 8월 말쯤에 상승을 줬다가 약간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는 그런 자리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그림에서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바닥 포인트 확인하고서 더 이상 안 밀리고 올라가 준다면 무슨 그림이 됩니까? 두 번째 바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평행에 맞춰본다면 다음 고점 포인트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대신에 제가 언제 매수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서 수급 포인트가 잡힐 때 그때 매수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으로서 매수는 아니다. 자, 오늘장 잠정치 잡히는 건 없네요. 그러면 오늘장이나 아니면 내일장까지 이번 주장 안으로 해서 상승을 주는 그림, 여기서 내려왔다가 상승 주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수급 매수 들어올 때 이 동그라미 포인트, 요 정도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라. 종목은 문제가 없지만 급하게 매수는 조금은 자제해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상남 멘토님께서 5의견 주셨는데요. 의견 어떠십니까?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자, 일단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가 최근 들어 나왔던 게 이제 기술력이 조금 뒤떨어진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로템을 또 다른 일면으로 본다면 신제품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KTX 속도가 320에서 330 사이죠. 하지만 새로운 해무라는 부분 자체 출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운임요금의 부분을 봤을 때도 당연히 지금 KTX 요금보다 더욱더 비싸질 거라는 거죠.
자,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42,000원이에요. 원래 39,000원이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꽉꽉 들어차고, 그러고 이제 지금 다른 여타의 부분 자체, 운송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단조로운 구간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대로팀에 대한 기술력이나 아니면 열차 운송 부분 자체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바닥권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쁩니다.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위닉스인데요. 네, 매도해도 될까요? 34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의견은요,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똑같은데요.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닉스. 이 종목 좀 흐름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바닥권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이 종목 좀 이성호 멘토님 좀 봐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위닉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흔히 제습기 시장 좀 하죠. 그리고 조인성씨를 모델로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 조인성씨를 모델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얘들이 개런티를 줄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실적 자체는 뒷받침될 수 있는 기업이구나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광고가 많이 안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은 비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위닉스의 성수기는 언제입니까? 자, 여름이죠.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번 더 겨울 시즌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주가 자체도 지금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연출될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상의 그런 부분은 여기서 횡보 자체가 여기에서 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더욱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거기 안에서 저점 자체를 높이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옆으로 그냥 횡보만 하는지, 그 차이가 주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그 차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조금은 대안주를 찾아보시는 성격을 좀 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입니다. 차바이오텍이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9351님 주셨는데요. 네, 매도 의견 저희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좀 상승을 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급락 이후에 상승을 주면서 지켜줘야 됐었던 그런 가격이 있었는데요. 깨고 내려가 버렸죠. 일단 이건 뭐 피하고 봐야 됩니다. 피하시고 봐야 돼요. 자, 이전에 나오시는 저점 포인트가 어디인가요? 이런 그림들, 이런 박스권의 상단처럼 움직이는, 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바닥 포인트에 상승을 주는 그림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지만, 그럼 거기에 맞춰보더라도 여기 포인트까지 나오네요. 11,000원 정도 포인트까지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수급 포인트에서도 살펴보자면 영 좋지가 않아요. 외인이 팔다가 기관까지 매도로 가세했습니다. 이런 부분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하고 봐야지만 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터널 멘토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